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한 절. 요한복음 15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의 가치가 있는데 하락이 엄청난 하락이 되었다. 창조된 것보다 너무너무 지금 창조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로 있다. 근데 이거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해야 되는 것은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이 창조적 가치를 인간 개인이 훈련으로 가능하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도 내가 그저 무덤덤하고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내 자신의 지금 무덤덤한 상태가 돼 있고 그러면은 조직화되어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 구조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무덤덤하고 구조화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590년 이후로 지금 현재 2012년 현재로 해서 1500년간 인류 사회를 지금 휘잡아서 교회가 아니면서 교회 위치에서 온 인류를 지금 세뇌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교황제도. 그래서 그것이 한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우리가 무덤덤한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환경, 또 국가 단위, 안 그러면 사회 단위 이런 데서 나타나는 여기에서 조직화, 우리를 이런 데서 무덤덤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무반응할 수 있는 이 조직 구조화라. 구조화되는 요소가 있다. 구조화된 요소가 있는데 이 구조화된 요소가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가진 환경에서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국가에 의해서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가는 아니지만은 국가라는 이름을 가진 정권이 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가는 예를 들어서 중국도 국가는 따로 있고 정권이 따로 있는 국가는 중국이고 정권은 공산당이라.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인민당이 지금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하나의 그 정권과 정부가 있고 국가는 따로 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는 바로 이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권이 국가 역사를 왜곡한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구조화락하는 요소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례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금 왜곡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오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개인에게는, 개인면에요. 모든 국민들 개인에게는 사실은 이게 우울증이요. 이게 급성하는 급증. 개인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국가 역사를 왜곡함으로 국민들 되어지는 개인은 남자는 남자대로 가중치가 다르고 여자는 여자로 가중치가 달라요. 그 가중치가 다른 가운데 우울증은 엄청나게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난 내용이 지금까지 정권 때마다 그런 것이 빈번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스트레스라는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스트레스 너무 흔한 내용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살이라 하는 것을요 아주 쉽게 생각해요.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국가조차도 그걸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없다 보니까 개인이 우울증 이게 막 쌓여가지고는 자살한단 말이야. 자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 제1위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안에서는 어쨌든 자살 제일 1위 국가를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뭐 좋은 기라고 그래 유지하고 있느냐. 근데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 오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는 국가 역사 중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빼놓을 수 없는 그 역사를 지금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단계 이제 급정되어진 개인적인 우울증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는 그거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온 것에서 스트레스를 인해서 뭐 그런 자살로 나타났다라고 본다면은 문재인 정권으로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역사 왜곡, 6.25 사변 자체에 대한 이 사건을 완전히 몽땅 빼버리는 거예요. 6.25 사변은 전쟁이에요. 전쟁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 가운데 6.25 사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필히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걸 빼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것과 없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금 상황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빼버리면 중국, 북한, 한국이 공산화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된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이 정권이 노리고 지금 역사 왜곡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공산 정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갖고 전 세계에 알린 우리 역사가 바로 6.25 사변인데, 이 6.25 사변의 역사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정권을 1945년부터 2012년 대통령 되었던 박근혜 정권까지를 전부 다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름을 그 공산주의 이런 내용은 빼버리고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싹 빼버린, 전체를 도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나 뭐 이런 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를 말이야, 남북이 오히려 대치 상태에 있던 것을 이제 남한이 일본하고 바다를 두고 경계선을 갖는, 경계선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36년간 일제 탄압 시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그 앙금을 여전히 기억으로 계속 부각시키면서 일본하고 우리가 적국이지 북한하고 우리는 적국이 아니다. 이런 구도가 지금 역사 왜곡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갈 때는 필연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우울증이 오지만은 필연적으로 이 역사 왜곡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역사 왜곡을 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정권이든지 유지되면 안 되고 대한민국 역사에 졸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나타나는 내용은요, 전쟁이란 전쟁. 반드시 대한민국은요, 이 역사, 이런 내용의 역사 왜곡 때문에 전쟁이 필연적이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그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대부분 사람들이 역사 왜곡 때문에 무슨 전쟁이란가, 우리 자국이 역사 왜곡을, 아무도 뭐 그 의미를 두지 않는 6.25 사변이 뭐가 의미가 있고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일본은 우리 어차피 앙금이 있는데 앙금 있는 걸 앙금 있다 하는데 그게 무슨 역사 왜곡이라고 전쟁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반문이 나올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거하고 대한민국의 위치가 지금 이런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라고 하는 동쪽에, 지구의 어쩌면 전체적인 지구의 동쪽이 있고 극동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항했던 이 위치를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미, 이 힘을 과소평가하는,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제발전이나 뭐 되어진 것 전부 다 자기 힘으로 된 것도 아니지만은 이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 지정학적인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 OECD 국가 10위라고 하는 11위, 12위라고 하는 이 자리를 줄 때까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역사, 한없는 또 섭리, 당군 이래로 우리나라에 날아왔던 수천 년간에 걸쳐있던 이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쓰실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6.25 사변을 통해서 이제는 그걸 하면 계기를 삼아서 온 국민들이 6.25 사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대국이 된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입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나타내지 않고 있는 분명한 실정이다. 현실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역사 왜곡 정도 가지고 전쟁이 나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난 빌미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역사 왜곡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찾아서 왜 근원이 되느냐 하고 찾아가 보면은 이게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타나는 분명한 전쟁이 나는데 전쟁은 어떤 형태로 뭐가 구실이 되느냐. 결국에는 이거는 빈부격차 때문에 빈부격차 또는 학교 교육 문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 교육제도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어떤 요소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떤 갈등이에요. 갈등. 남북 간의 어떤 이념 갈등, 안 그러면 학교 교육에 대한 갈등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빈부격차. 공산주의는요, 틀림없이 공산주의가 성행하고,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건요, 이 빈부격차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하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하고, 즉,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 이 갈등, 없는 자 노동자, 가진 자, 이 자본가, 요걸 갈등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타겟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경제 이 논리 중에서 뭐 소득 주도형하고 하지만은 그 근저리는 바로 이 자본가라는 많이 돈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해서 그 사람 돈을 뺏어가지고 정세를 계속해서 세금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주고 그 세금을 끌어내가지고는 그것을 세금을 많으니까 그 많은 세금을 일반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 이게 소득주도형의 개념이라. 항상 타겟도 그런 갈등을 가지고 유발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쟁도 지금 6.25 사변에 그렇게 뭐 걸맞게 거창한 전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가 이게 엄청나던 차이가 있으니까 북한이 우리를 수용하려고 해도 수용 못해요.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북한에 누가 통치자가 있다 해서 북한 통치에 그냥 썰썰 가지는 않아요. 그 관계가 있다니. 그러면 이게 뭐냐? 중국이 뒤에 받치고 중국의 어떤 시나리오 때문에 지금 남한이 전쟁이 불사하더라도 남북한의 통일, 그리고 북한 위주로 끌려가는 이런 통일은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야 되고 또. 전쟁의 흐름을 봐서 남북한 통일돼야 되는데, 전쟁도 온단 말이에요. 전쟁도. 그 전쟁은 큰 전쟁은 아니에요. 뭐 군함이 지난번에 우리 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이 아니고 이거는 전쟁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분명히 비행기가 뜨고 폭탄이 떨어지는 남한의 폭탄이 떨어진다. 이 전쟁이 누가 봐도 전쟁 상황에는 있지만은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6.25 사변처럼 그렇게 막 대단하게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지만은 타격은 분명히 있는다. 그 타격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갈등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만 내재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바라봐야 될 내용은 6.25 사변을 봐야 돼요. 끔찍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누가 대통령이 누구 외친다고 북한하고 뭐 평화통일 외친다고 대한민국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6.25 사변도 대한민국에서 뭐 전쟁이 발아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6.25 사변이라는 이 전쟁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그 이유는 바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에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이 힘, 그 자리가 어떤 위치가 있느냐.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었고 현재 지금 사회를 전체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어떤 또 이 사회 리더되는 사회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목소리를 경청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그거는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위치가 분명히 있다.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도 바로 교회가 분명히 그 위치를 감당했어요. 근데 지금 그 위치에서 교회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하나의 갈등 요소로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교육적인 여러 요소에서 갈등, 그래서 전쟁의 빌미가 나타나지만은 전쟁이 나면서 온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위치를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천주교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천주교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요구를 해야 돼요. 로마 교황청하고 손을 끊어라.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큰 변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남한은 남한대로 변혁이 일어나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하고 같이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변혁이 있기 때문에 빈부 격차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 주도해서 뭐 통일하든지 북쪽에 주도해서 통일하든지 간에 전쟁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크지 않는 전쟁 그걸 보면서 뜨끔하는 우리 민족들 전체가 6.25 사변하고 연결된 전쟁으로 봐야지 이게 어떤 빈부격차로 국조적으로 뭐 잠깐 일어나는 전쟁으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태연하게 태만하게 안이하게 대처했다간요 큰일 난 거예요. 교회의 목소리가 다시 새롭게 드러나야 되고 교회가 통일돼야 되면서 또한 천주교 자체가 교황청하고 손을 꺼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불가불 일어난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내용에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갈등이라는 내용을 접근하는 이 내용에 예가 되는 아주 사례가 되는 모델적인 요소가 있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다. 그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족사관학교라고 해서 민족사관학교 강원도 횡성에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요. 좀 제가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좀 기록한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지난 시간 이걸 맞지 못했습니다. 민족사관학교에 대해서 지금 개론적인 계략적인 내용만 지금 좀 일단 이야기합니다. 설립자가 누구냐면 최명재입니다. 최명재. 지금 학교 분류로는 전국의 자사고라는 게 자립사립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사립학교. 이 자립형, 즉 국가에서 보조가 전혀 없어도 얼마나 된다, 운영된다. 그런 학교를 전국에서 몇몇 학교로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 특목고 중에서 자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특수목적 고등학교 있고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자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립형 고등학교 자사고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그 민족 사관학교가 있는 사관고등학교인지 사관학교 맨 처음에는 민족 사관학교 이렇게 했다가 민족 사관고등학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개교는 1996년 3월 1일 3월 1일 일부러 이 날짜를 일부러 한 거예요. 교장은 지금은 공석이고 현재 2018년 현재 교감은 최관영, 한만희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 수는 455명, 교직원 수는 73명. 지금 여기 출처가 어디냐면은 이게 어디서 출처를 했느냐? 인터넷으로 했는데 인터넷에 여기 사관학교 치면은 이게 나와요. 제가 출처를 내가 안 적어놨는데 영어로는 코리안 민족 발음이 그래요. 리더십 아카데미. 코리안 민족 리더십 아카데미. 그래갖고 KMLA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남녀공학. 설립 정신으로는 민족 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 이래 돼 있어요. 상징으로는 초를 상징하고 있고 녹이면서 불을 키운다 그죠? 그 다음에 교목으로는 소나무고 교화는 무궁화. 우리나라 사람, 우리 정서에 맞는 내용은 아주 속속들이 골라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표상은 충무공 이순신, 다산 정약용, 대단히 여기 요소가 있잖아요. 다산 정약용은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서 안 되는, 이 사람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돼간 요소로 분명히 가야 돼요. 다산 정약 학자로서는 좋지만은 바로 이 천주교 계통에 있는 천주교 신자거든. 이게 뭔가 힘이 뭔가 좀 냄새가 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즉 민족 사관학교를 가르치면은 이 민족 전체가 사관학이 아닌 그 자체가 뭔가 삐뚤어지는 요소가 보인단 말이죠. 주소는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 그리고 노벨상이라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가고 거기다가 의자를 만들어갖고 운동장 옆 한켠에다가 노벨상 좌대다 이라고 이 학교에서 노벨상을 수령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어떤 그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이 시간에 왜 이 학교하고 연결시키느냐? 왜 국가의 전쟁 나는 문제하고 이 학교하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제가 지금 주장한 내용이 민족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권이 왜곡하고 있는 그 어떤 모델적인 내용이 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그리고 빈부격차에 대해서 이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자사고가, 대한민국의 자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사고의 특징은 수업료가 대학 수업료보다도 자사고의 그 어떤 6개월간의 수업료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내는 수업료보다 전체가 높다는 거예요. 대학 수업료가 약 300~400 된다 그러면은 뭐 자사고 중에서 제일 낮은 그레이드의 자사고요 400 이상 됩니다. 400 이상. 대학 수업료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 돈 받아갖고 학생들 공부시킨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민족사관학교 자사고는요, 민족사관 고등학교는 자사고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아요. 700만 원이 넘어요. 700만 원이 6개월에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일반 자사고에 저 밑에 있는 자사고에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제가 40분짜리 그 동영상인가? 그거를 제가 2편을 봤어요. 2편을 보면서 내가 찾고 있는 내용이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 자사고는 도대체 이거 민족사관학교라 그랬는데 민족사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가 그게 대단히 아쉬웠거든. 뭔가 있을 거다. 적어도 이것든 저것든 나올 거다 했는데 민족사관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2시간짜리 동영상, 정확하게 2시간 아닌데 1시간 반, 전체로 하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2편을 잘라서 내가 2시간을 가는데 민족의 사관, 즉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뭐 영어로 가지고 뭐 참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점수를 하고 벌점제로 했을 적에 어떻고 자리 공부를 하는데 수준이 이 학교 나오면은 서울대 가는 거는 기본이라 하고 이런 이야기 전부 다 거기에 포커스 맞춰 있고 학교에서 집에서 뭔가 물건이 오는 날이 있는데 아주 호텔 치고는 이거 보통 호텔이 아니에요. 집에서 보내주는 물건이면 먹을 거 잔뜩 해갖고. 그것을 공부한 아이들이요. 어느 애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한 애들,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억지로도 그래도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못 들어온 학교고, 일반 학생들은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환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민족사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우리 민족은 어떤 사관을 가진다. 이 말이 없더라고. 찾고 찾았는데 얼마나 섭섭한지 얼마나 그리고 격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의 고등학생들의 그 내용하고 너무너무 차이나고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방법이 차라리 인조인간 들러가지고 지식을 차라리 지식이 낫지 사람에게 왜 저런 교육을 시켜 왜 저 도만을 주고 저 많은 학생들을 저기 가다 놨냐 할 정도로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교육에 무슨 큰 어떤 모델이 되는 듯이 자랑하고 동영상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런 공부를 시키려면 차라리 기계로 갖다 놨는 게 훨씬 낫지 뭘 놓고 사람들 걸 들러가지고 그 인건비 돈 받아갖고 그 선생들 학자금 주고 학비, 수업료 주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이건 그래요. 그만큼 사람을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아쉬워서.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민족사관 고등학교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개설할 적에 분명히 뭔가 민족사관, 아까도 이수신하고 정량용 했을 적에는 또 그러고 소나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궁화? 이럴 때는요, 뭔가 의식이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역사 왜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르치는 그 학교가, 민족 사관을 가르치는 학교가 제일 먼저 옳다 그러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교육제도에 대학만 많이 들어가고 수업료내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만 하면 바라는 학원 중에서 무슨 특수한 학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게 여기서요 분명한 그러려면은 이제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공부 많이 해갖고 뭐 대학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뭐 좋은 대학에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 분명히 요직에 앉게 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수준이 차별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높은 자리 가고 그렇게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낮은 자리 가서 뭐 쩔쩔매는 경우가 되면 이게 바로 빈부격차가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완연해지잖아요. 특히 그 문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민족사관도 없는, 이름만 민족사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사고를 형성하고 그것에서 돈 있는 사람만 의도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학과목은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나가는데, 이 전쟁이 나면 바로 그런 요소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쟁이 필연적이다. 역사 왜곡은 학교에서부터 벌써 그런 걸 이름을 가지고 민족사관학교 해놓고 이름은 해놓고 아무것도 역사를 안 가르치고 국가가 역사 왜곡에 분명히 자리에 있는데 불구하고 역사 왜곡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버젓이 자사고로서 제일 돈을 많이 받고 학업을 계속 했으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쟁은 필연적이다. 전쟁이 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역사라는 자체가 6.25 사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새기는 그런 것들 국민적인 자각이 반성이 있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